가천대학교 이인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공론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발제 내용, 두 분의 발제 내용을 들으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과연 이게 대한민국 과학축제라고 하는데 축제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제, 통념상 가지고 있는 축제는 뭐 옛날에 제사 지낸다 뭐 그부터 시작하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문화관광축제는 문화관광축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문화관광축제에서 문화관광축제라는 단어를 쓸 때 관광자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축제가 지역의 어떤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공동체 의식이 목표라면, 관광자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걸 어떤 지방의 관광 개발의 수단으로, 관광 자원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게 되게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축제, 문화 관광 축제를 지정하거나 이럴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제 소비자로서의 관광자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 과학 축제라는 단어가 공연예술 축제, 뭐 이런 축제 저런 축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이 대한민국 과학축제의 성격을 규명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축제가 지금 27년 동안 해오면서 정말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명칭도 바뀌었고 축전에서 축제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나름 최근에 와서 축제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축제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면서 축제 정체성과 더불어서 장소 정체성에 대한, 지역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했고, 대중과 호흡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전시관에서 하던 것들을 도심으로 가는 노력도 했고,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축제는 과연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10년 후에 이 축제가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면 성공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축제는 어떤 축제가 되어야 되나?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단어의 과학이 무엇이부터 시작을 해서 과학을 향유하는 거냐. 아까 이제 이사장님께서는 문화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기술을 내 문화를 더 접목하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두 분의 발제는 지역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해주셨어요. 대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이 축제의 정체성들을 해서 이 축제가 성공하면 할수록 지역의 대전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는 형태를 꿈꾸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궁금한 게 뭐냐? 향유냐? 아니면 박람회처럼 기술을, 어떤 첨단 기술을 갖다 공유하는 거냐? 아니면 대중을 향해서 어떤 그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기술 개발된 것을 향유하는 거냐에 따라서 개념들이 명확하게 돼야지 거기에 따라 실행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게 어디가 가장 좋으냐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있었냐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요. 제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어서 여기 계신 패널분들한테 이 축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나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강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세계축제연구소의 유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나눠주세요. 우리 문화축제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 과학축제도 마찬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이 에드버러 페스티벌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외 진출해서 그 축제를 활용해서 해외 진출을 했던 난타 출신이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 해외 축제에 대한 활용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실무에서 경험을 했었고, 또 우연찮게도 대전 충남 지역에 평가나 이런 걸 많이 가다 보니까 이 과학 축전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훨씬 더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전이랑 손을 잡아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길래 앞에 우리 교수님이 이번에 짧은 시간 내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걸 많이 꼽아주셨는데, 뭐 잘된 것도 있지만 오늘은 이
재단 입장에서 과학 축전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앞으로 계속 그 전략을 가는 게 이쪽 이 지대를 이해할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좌장 교수님께서 우리는 또 이제 문화관광 축제 쪽에 같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하고는 자주 만나는데 우리는 콘텐츠 쪽이고 사실은 관광 쪽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얘기가 간과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수님하고 저는 부딪힌 적은 없지만 사실은 어떤 축제가 본인의 컨텐츠, 축제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 그 축제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축제를 개최하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내실이 기해지면 그 다음에 시민들이 내실 있게 모이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관광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내실, 속살이 제대로 채워지기 전에 섣불리 관광 이론만 갖다 들이대면 그 축제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컨텐츠가 만들어지기 전에 계속 정량적인 조사만 하고 그런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고민보다 한 발 뛰어넘는 그런 과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 효과까지 목표로 하는 건 너무 좋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섣불리 관광까지 목표로 하지 말고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가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올해 전반적으로 잘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축제가 국내에도 마찬가지예요. 비교적 성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잘 되는 축제들은 굵직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축제가 예를 들면 그 산업 분야에 올해 그 축제만 보면 그 산업 분야의 올해 이슈가 뭔지 딱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그래도 이해 관계자이신 여러분들처럼 잘 아는 사람들이 가서 쫙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봐도 우리나라 과학이라는 게 올해 이런 게 정말 이슈인가 보다. 재밌네. 라는 거를 딱 한눈에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축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해요. 그리고 그렇게 메시지가 정확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건데 지금 과학 축전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사실 체험 프로그램을 굉장히 나열하는 쪽으로 지금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코로나도 끝났고 날씨 좋았죠. 봄 축제죠. 또 야외 광장에서 했죠. 그 대전 그 엑스포 시민광장 평상시에도 뭐 무료로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날씨까지 좋았죠. 봄이었죠. 사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생도 하셨고 잘 된 것 같지만 큰 맥락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종합축제로 가고 있다. 그거는 지금 고생은 고생대로 가면서 여우처럼 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축제가 장기적으로 잘 가려면 그 해의 이슈,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축전으로서 올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라는 게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그런 연출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이 올해는 그래도 40만 명이고 2020년에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88만 명에서 점수가 85.1점, 21년에는 13만 명에서 92.2점. 예,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고득점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다 계신데, 그리고 22년에는 20만 명에서 88.9점. 이 정도는 글로벌 축제인데 뭘 걱정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해요.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관광 축제도 사실은 고민이 되게 많은 게 점수는 되게 높게 나와요. 그건 우리 전문가들이 문제예요.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낮게 주고 고칠 게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좋게 주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 점수가 사실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국내에서 과학 분야에서 비교적 크게 하는 정도의 그 정도 체급에 있는 것 뿐인데 점수를 보면 글로벌 축제예요. 이미.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올해 축제를 비교적 건강하게 잘 운영한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실제로 우리가 실익을 갖고 오지 못했던 간극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따 이제 기회를 주시면 이제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걸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 구체적인 방향성 등을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축제하는 사람들이 공연, 예술 축제하고 문화 관광 축제를 약간 구별하고 또는 문화 부문하고 관광 부문의 전문가들이 약간 갈리는데 가장 큰 차이는
관광은 지역 기반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제가 지역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냐에 대한 조금 비중이 좀 크고요. 문화하시는 분들 입장은 똑같은 문화관광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원래 컨텐츠로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컨텐츠의 지향점이 되게 커요. 근데 앞으로는 글로벌을 가기 위해서는 킬러 컨텐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킬러 컨텐츠 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저희가 문화관광축제 하면서도 킬러 컨텐츠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해왔는데, 다만 이제 문화관광축제에 관광을 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그러면 이 킬러 컨텐츠가 성공하면 BTS가 와서 공연을 했어. 킬러 컨텐츠야. 근데 지역에 도움이 됐어? 안 된다는 거죠. 문화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문화 인력들이 공연을 해야지 나중에 돈이 투여됐을 때 문화단체가 성공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오래 걸리더라도 지역 중심으로 가자. 그러니까 지역의 산업생태계라는 단어를 자꾸 이제 쓰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공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 축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킬러 컨텐츠다. 근데 앞으로는 킬러 컨텐츠로 이제 갈 거예요. 지금 해왔는데 좀 더 강화됩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이제 문화관광축제가 한 50개, 60개 정도가 지정돼 왔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약간 20개로 줄인다라는 그 계획들이 좀 있고, 이런 게 구체화되면 결국 딱 떠오르는 것들이 성공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 유 소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통계에 대한 여기 설문조사에 대한 얘기인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은 만족 시대에서 어떤 체험에 감동을 주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성의 시대에서 감성의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평가지표 쭉 보시면 다 잘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아주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래 기억 남는 축제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성과를 높이는데, 속성별로 성과를 높이는데 관심을 가졌다면 킬러 컨텐츠다 이런 것들이 오래 기억 남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가고 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 머리에 정말 오랫동안 남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험적인 관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과연 그렇게 킬러 컨텐츠 경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뭐를 하느냐는 여기서 아까 얘기한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성과 평가할 때 뭐가 만족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했느냐가 평가 지표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설문조사의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부합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다 만족했느냐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희가. 왜냐면 다 만족해. 그런데 정말 킬러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걸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딱 이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후에 성공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성공의 포인트가 뭐냐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면 지향점이라고 보고, 그게 비전이고 정체성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회장님께서는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축제하고는 조금 관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토론을 준비해 갖고 오셨는데, 그거 이제 잠깐 홀딩 하시고요. 이 축제가 어떻게, 뭐를 위한 축제였으면 좋겠는가만 잠깐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카이스트 홍보 실장으로 있고요. 출연연 홍보협 예회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카이스트에 있다 보니까 과기특성화 대학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출연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지금 개덕특 50주년이다 보니까 이런 전시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일상적으로 과학축제는 봄에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또 개막한 과기대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그 전시를 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과학축제는 조금은 어린 친구들한테 꿈을 줄 수도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 뭔지 아이템을 좀 보여주고, 이런 거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했고요. 과기대전은 그거보다는 조금 하이 레벨로 올라가서 보여줘야 된다 생각했는데, 올해는 또 과천과학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토론에 이제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린이들만 생각하지 않고 축제나 뭘 하든지 모든 연령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축제하면 어린이 눈높이에 학부모님들만 보는 경향도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2023년 그 과학 축제를 보면서 아이템에서 혹시 보셨으면 느꼈을지 모르지만 연구소에서 출연연 연구소에서 자기들의 킬러 되는 기술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과학 축제는 모두를 위해서 조금 더 경험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세대들한테 과학이 뭔지를 호기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나가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축제를 저희가 이제 올가나이즈 할 때 제 말씀 많이 드렸는데 대전에도 외국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와서 같이 즐기고 제가 아는 외국인들이 그 와인 축제를 얘기하면서 5가지 테이스트를 보고 좋다라는 얘기를 하듯이 저희 외국인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본다면 저희 출연연이나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로 와라 하고 저희가 초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저는 글로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말씀을 정리를 드리면 저는 지금 하시는 축제 부분에서는 저는 봤을 때 이번에 대전에서 한 시도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려도 많이 했지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그 외부에서 하시는 부분에서 정말 전 연령층을 위한 그렇지만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을 위한 과학 축제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그 목표 시장에 대한 얘기 좀 하셨고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것, 그 외부 그 공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어려운 질문 한번 더 드려볼게요. 재밌죠? 왜 축제인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이 전달하는 방식은 되게 많아요. 상설 전시관도 있고 과학관도 네. 있고 왜 우린 축제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축제가 기존에 있는 것과 다른 정보 전달의 특성은 뭐지에 대한 거죠. 매체 따지고 보면 축제도 결과적으로 보면 정보 전달의 하나의 매체일 뿐이에요. 다양한 매체가 있잖아요. 근데 전시관이란 매체가 있잖아요. 과학관이란 매체가 있잖아요. 그거 아니고 왜 우린 축제를 해야 되지?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저는 축제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대한민국은 학부모님들이 데리고 가서 그 애들한테 뭔가 지식을 주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축제로 생각은 어린이 입장은 축제는 아닐 거예요. 그냥 부모님 손에 끌려서 갈 텐데 갔을 때 저희가 뭔가 컨텐츠도 있지만 저희 카이스트 같은 경우 굿즈를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굿즈를 준다든지 체험이라는 부분에서 그냥 부모님 손에 가서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나도 해봤더니 뭐가 되더라. 최근에 제가 예를 하나만 들으면 저희가 최근에 이제 대덕특구 50주년 전시관을 하면서 로봇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희가 그 전시하는 학생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해주는 게 그 애기들한테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일요일날 나와서 좀 몇 번만 전시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원래는 일요일날 결혼식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바쁘셨는데 그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기가 왔는데 그 아기한테 이제 조종하는 걸 줬어요. 그 아기가 그 조종을 해보고 나서 카이스트가 뭐야? 부터 시작해서 5살짜리였는데 그 조종을 하고 나서 로봇이 뭐야?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형식의 틀이 아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그 아이한테 축제의 모습을 다가간다면 그게 축제가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저는 여기 오면서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저는 감동을 달라.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전시관이 비쌀 필요도 없다. 허름해도 우리는 컨텐츠가 있으면 와서 보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하게 되면 그게 정말 바이럴로 모든 사람을 오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거를 카이스트에도 넣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카이스트 고양이도 하나의 콘텐츠가 되고 있고 고양이도 있지만 고양이보다는 사실 저는 오리가 없어졌다 했을 때 그게 콘텐츠가 되고 제가 말이 좀 너무 길어져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축제는 그렇습니다. 네.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답이 안 됐고요. 왜 상설전시관이 아니라 우리가 축제라는 짧은 기간에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설전시관과 이벤트로 하는 이러한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에 대한 건데 해외까지 다녀오셨으니까 네. 우리 이사님. 네, 저는 이제 과학 기자를 한 20년 정도 하면서 이제 과학 문화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사실 우리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키워드가 정체성하고 합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27회째 축제를 이제 하고 있지만 지금에 와서 사실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합의라는 표현은 같이 어떤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저도 이제 왜 이 축제를 해야 되는가 그 질문을 에딘버러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계속 가다 보니까 사무국의 CEO나 책임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답변이 참 멋졌어요. 뭐냐면 왜 과학 축제를 하시죠? 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합리적 질서를,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과학이 되게 중요한 도구고 수단이고 분야다. 그래서 합리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적 증거 기반, 팩트 기반의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 축제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축제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를 딱 한마디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구나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죠. 자꾸 곱씹어 보면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이 사람들도 혼자의 어떤 목소리가 아니라 그거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느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축제를 하는 이유가 사람들 마음속에, 준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다 있구나, 철학이 있구나, 이런 걸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요즘에는 우리가 또 합의를 해야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영국은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정도의 200년 넘는 과학 문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20년, 30년 이 과학 문화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 강국일지는 모르지만 과학 문화는 아직 후진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영국에서 특히 최근에 사이언스 캐피탈이라는 키워드를 상당히 과학 커뮤니티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공계를 안 간다고 해서 투자를 직접적으로 했는데 잘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 자본을 그래서 늘려야 된다. 그런 이제 킹스 컬리지라는 어떤 대학에서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과학 자본이 국가적으로 확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외된 계층 모두 다 과학 자본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과학 자본이 뭐냐면 우리가 과학을 느끼는 책이 많든지 과학자를 만나든지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실험실에 가보든지 이런 게 과학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국민들이 많을수록 과학 강국이 되는 거다. 과학문화 강국이 되는 이런 이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얘기를 시작하고 좀 합의를 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런 어떤 과학문화의 우리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원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 사장님이 아까 모두 발언할 때 저는 되게 감명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축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문화에 대한 얘기를 끊어냈거든요. 저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축제하는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축제에 대해서 얼라이언스죠. 협력기관들이 축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축제하는 사람들은 축제에는 형식을 갖춰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컨텐츠를 어떻게 가져갈 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수 있냐면 과학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과학자가 아닌데. 그죠? 그래서 저는 아주 세부적인 걸로 축제 자문단 같은 컨텐츠 자문단을 좀 만들어서 거기서 의견을 도출하고 그게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 축제
과학자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하는 게 필요하고 되게 좋은 말씀하셨어요. 질서란 단어, 그다음에 캐피탈이라는 단어. 과연 그럼 질서, 캐피탈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이 축제가 성공한 축제냐? 아니죠. 그렇게 평가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린 전부 다 만족했느냐? 이것밖에 안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지불 의사가 얼마냐? 뭐 이 정도의, 그러니까 결과 보면 성과에 대한 만족을 측정한 것이지 나가야 될 지향점을 측정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 평가에 있어서도 조금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원래는 부수적인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것까지 넘어갈 단계는 아닌데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음에 기회를 주신다면 조금 더 이 부수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철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자를 붙이고 과학의 축제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학자답게 약간 과학 철학을 가지고 우리 축제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질서 있게 생각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도가 너무 많이 반영이 돼갖고 죄송합니다.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죠?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면 20몇 년 동안, 27년인가의 동안에서 축제란 단어를 썼지만 현대적 의미의 축제 논의가 시작된 건 최근 5년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냥 향투적인 축제 표현을 썼던 거고, 최근에 와서 축제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축제 개념이 들어와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잘했냐 못했냐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거에서 조금 자리를 잡는다라면 조금 심도 있는 거에서 지향점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축제 무향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설문조사에 나온 거 보면 참여 이유 보면 뭐 탐구, 자녀 교육, 뭐 재미 흥미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가족 친지 비중이 69%니까 그거일 수밖에 없고, 프로그램이나 뭐 유익한 프로그램 보게 되면 특색이 없어요. 다 20%에 왔다 갔다 해요. 뭐냐면 좁은 공간에 많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뭘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게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다 좋아하고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시와 체험인데, 체험에서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그 축제 보통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대동성이거든요. 이제 원래 우리가 축제다라고 하면 이제 축제 전문가들이 오면 이런 얘기까지 하냐 그러겠지만 여기는 축제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축제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행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해외 가면 비행기 탈 때 막 걱정해요. 물은 잠그고 왔나, 수도는 전기는 끄고 왔나, 그러다가 거기 딱 가갖고 한 이틀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전도되고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또 올 때쯤 되면 갑자기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물은 잠궜나? 불은 껐나?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관광은 일반적으로 이동을 통해서 전도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축제는 뭐냐면 일상 공간에서 이런 무질서를 경험하게끔 하는 게 축제예요. 그죠? 광화문이 평상시 질서 있는데 뭐 월드컵만 하면 빨간 옷 입고 미친 듯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축제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 경험이 질서를 말씀하셨는데 무질서한 경험이 돼야 되고요. 그죠? 개인 체험은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대동성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축제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이거는 축제가 아닐 수 있어요. 박람회일 수 있어요. 기술을 공유한다는 게 박람회거든요. 그래서 축제라는 단어를 쓰려면 우리가 함께 뭔가를 기술을 다 모아서 함께 뭔가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함께 뭔가를 느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가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소장님, 그 글로벌 축제 트렌드, 글로벌은 워낙에 이제 난타부터 시작해서 문화 관련되는 축제에서는 워낙에 그 경험들이 많으셔갖고, 글로벌 축제 트렌드는 뭐 유경수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정체성 얘기하면서 그 감안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하면 글로벌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해외 축제들도 마찬가지고 꼭 트렌드를 다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큰 축제들, 잘된 축제들의 비슷한 형식들은 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컴페티션 형식들,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어떤 장기나 이런 것들이 컨텐츠로 될 때 그런 성격의 축제일 경우에는 컴페티션 형식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조금 전에 교수님이 축제야 굳이 축제 형식으로 가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나? 원하는 방식,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봐야 된다면 처음부터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고민해보자. 이제 교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자리가 끝나고 실무자분들끼리 끊임없이 그건 고민하시면 되고 여기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축제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어떻게 그 디벨롭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꼭 축제의 필요가 있는가 이거는 아까 그 민 회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적으로 과학 축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과학 분야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중에 괜찮게 하고 있는 축제 3개를 언급한 것뿐이지 글로벌 시장에서 과학 축제 자체는 전혀 그렇게 유명하거나 큰 축제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쟤네들이 큰 축제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배울까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쟤네들 프로그램 중에 정말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키웠을 때 우리가 효과볼 수 있는 거 그런 거 한두 가지 아이디어만 갖고 오면 되는 거지 쟤네가 무조건 잘하거나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 좀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월드 사이언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 사실 지식 포럼인 거지 이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축제는 아닌 거잖아요. 때문에 그 챗처럼이나 이런 데는 사실 청소년이나 이런 친구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형식들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축제를 왜 하고 있는가 이거는 국내 산업 분야의 일종의 지금까지는 산업 전이었지만 후세 다음 세대의 친구들에게 과학이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 사실 이 모든 게 과학으로 기반이 된 건데 너무 익숙해서 이게 과학이라는 걸 우리는 잊고 살고 있는 건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친근한가 이거를 좀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저는 이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타겟은 그래서 어린이와 이 가족 단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축제 내에서 지금 현재 일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토크 콘서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국내에서 지식 포럼 종류로는 사실 SBS에서 하는 그쪽이 오히려 그쪽에서 요즘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AI 이쪽 관련된 거는 훨씬 더 좋은 분들 많이 오고 내용도 정말 트렌디하고 시의적이에요. 이 축제에서 못 잡고 있는 거를 방송사, 문화사 어떻게 지금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기반, 정부 부처 기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과학 분야의 가장 상징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분리해서 그 국내에서 정말 가장 핵심적이고 트렌디하고 필요한 내용을 듣고 갈 수 있는 지식 포럼 형태로 분리해준다면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일단 아까 제가 그래도 이 축제 지금 형태에서 조금 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거를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 축제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고루 성실하게 너무 잘하고 있고 비교적 올해 코로나도 끝나서 전반적으로 잘 됐잖아요. 근데 지금 종합축제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특색을 덩치는 커졌는데 특색, 개성이 없는 그런 축제로 되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근데 평상시에 몇 년 동안 이런 관련된 회의를 제가 이쪽에 가끔 와서 이렇게 보면 저희 같은 외부 전문가도 있는데 전문가들 중에 절반 정도는 이쪽 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오시고 저희 외부 전문가가 오는데 그러면 올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떤 걸 이슈로 잡을지 이거를 사실 그 테이블 위에 그 소스가 와 있어야 되는데 과학과 관련된 물리학과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 출연연도 계시지만 사실 이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가 매해 그 성과가 굵직한 게 하나씩 뚝딱뚝딱 나오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작년에 했던 거 비슷한 체험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출연료는 어떤 기관이 와서 하는 건지도 참가자들은 잘 기억을 못하는 거고요.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이런 굵직한 기관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어 라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도 사실 충분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내 그 학교 시스템 내에서 조금 아마추어적이더라도 그 해에 청소년들을 통해서 나온 어떤 아이디어들 어떤 소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게 사실 그 회의 테이블에 올려져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각 분야 전문가들이 그럼 올해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문 프로듀서들이 그 부족하지만 그 아이디어들을 사실
시각적인 콘텐츠로 살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 일반 축제를 할 때 시민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아이디어가 있으면 프로듀서 시스템을 써서 팀별로 프로듀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콘텐츠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이 축제를 가면 체험은 많은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막 체험만 하고 무료로 해서 재밌었어요. 이 답변만 하는 거지 도대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네들의 아이디어는 단 한 개라도 나와 있는 게 있었는지 보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축제가 앞으로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려면 여러분들 사실 평상시에도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지역별로 과학 창의 축전 이런 걸 지역별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선 이 대한민국 과학 축전이랑 지역에서 작게 일어나는 그런 과학 축전이랑 구분도 안 돼요.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면서 사실 여러분들끼리 그 안에 어느 정도 촘촘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이 네트워크는 일정 부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촘촘히 다듬어서 예를 들면 이것도 어떤 일련에 언제라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중앙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공모 형식을 걸어놓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해 참 엉뚱하지만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여러분들 이 축제를 하시는 분들 테이블 위에 수집돼야 되는 그 구조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 콘텐츠를 우리 같은 주변에서 요즘 이런 콘텐츠가 있는데 2월 병합해서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축제에서 메인 콘텐츠 성장 가능성이 있네 없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저희가 축제 전문가라고 해서 과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좋은 소스는 여러분들이 빨리 수집해서 그해 요거 요즘 말세요. 그해 우리 청소년들이 좀 부족하지만 이런 거 많이 내놨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서 콘텐츠로 활용해보자. 이런 거를 회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수집이 잘 안 되더라. 그 시스템을 빨리 정비해서 축제를 고민하시는 분들, 축제 콘텐츠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축제가 재미있어지고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효과까지 일어나서 대규모 도시 축제까지 될 수 있는데 이 축제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학습성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이 과학적으로 워낙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대중성이라는 말을 지금부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매니아성 축제로 가도 얼마든지 볼륨을 키울 수 있다. 그 안에서 다만 청소년들이 반드시 내용이 너무 실속 있고 학습적 효과도 있으면서 우리 아이 교육에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줘서 반드시 학창시절에는 한 번쯤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학습적인 어떤 콘텐츠는 지금도 물론 학습적이고 체험 프로그램 많아요 라기보다는 교과서 속에 나오는 어떤 콘텐츠들을 실제 현장에서 실험해보고 겪어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단위별 어떤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저는 그 콘텐츠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끼리만 사이언스 페스티벌 얘기하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사이언스 페스티벌 자체가 그렇게 유명한 게 없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제일 재미있게 많이 이게 검색하는 거는 학교 그 학생들이 하는 되게 신기한 과학 실험 내용들 그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축제에 가면 각 기관에서 작년에도 나왔던 기계 갖고 나와서 로봇 한번 점프하고 같은 내용이 맨날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해에 어떤 우리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거는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나 같으면 이걸 어떤 컨셉으로 접근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큰 실험실 이런 컨셉으로 저는 그 안에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이 얼마든지 현장에 그 부모님들 같이 방문할 수 있으면서 그냥 이것저것 최근 나와 있는 그런 체험만 이렇게 단순한 체험들을 맥락 없이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교과 과정과 연관된 어떤 콘텐츠들을 기초과학의 어떤 실험실로 현장에서 근데 그거를 그냥 하면 또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사실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그런 콘텐츠들을 또 되게 예술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퍼포먼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게 또 이 협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응용을 하게 되면 결과물 축제 현장에서 실제로 접하게 되는 콘텐츠의 어떤 질감, 매력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시간 너무 많이 썼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은 괜찮은데 정리를 못합니다. 워낙에 많은 얘기를 해주셔갖고 정리가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각자 다 받아 적으신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축제는 다른 축제와 달리 굉장히 어떤 지식 기반한 축제이기 때문에 특수성들을 되게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출연연이 굉장히 좀 하는 역할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고요. 우리가 문화관광 축제에서는 이런 걸 얘기할 때 지역 주민의 참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축제 대행사나 축제 주관하는 돈 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여기에 실참여자들이 참여를 시키는 게 가장 화두인데요.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무관심부터 시작해서 스펙트럼을 보면 관심을 갖는 거, 축제장을 가는 거, 그리고 축제장에서 막 봉사활동하는 거 있죠. 질서 유지하는 것, 또는 가서 부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체험 부스를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막 댄스 추는데 거기 참여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가장 높은 단계의 지역 주민의 참여가 뭐냐면은 기획에 참여하는 겁니다. 기획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축제적 마인드의 기획 역량들을 좀 가져요. 이게 그 축제 역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역 주민의 축제 역량들이 얼만큼 자산화되어 있느냐인데, 출연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만 얘기해주면 그걸 오거나이즈하는 사람들이 따로 나갈 수 있어서, 지역 주민의 참여 관점에서 굉장히 앞으로 이 출연연에서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고, 여기가 어떤 식으로든 컨텐츠를 생산하고 기획하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이 축제는 일반 문화관광 축제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축전을 약간 상위 개념을 끌어올려서 다른 축전들이 거기서 했던 것들이 여기 와서 본선을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네트워킹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여기 어차피 경기정통부가 지원하고 이게 권위 있는 거라면, 그죠? 상위라도 하나 주고, 그러면서 기존의 많은 축제, 소규모 그 군소 축제들을 그냥 다 끌고 네트워크화 시키는 거죠. 체계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지식 기반으로 간다면 지식 기반에는 레벨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어린이 체험 수준에서 안전성 고려해갖고 그 정도의 체험만 이루고 있죠. 근데 단계별로 과학기다 그러면 더 높은 단계의 어떤 체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뭐냐면은 계속 똑같은 그 학년들이 똑같이 오는 거죠. 나이 든 사람이 원래 안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왜? 범퍼카가 범퍼카 아직도 저거 타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아무리 그 체험이 좋아도 그 체험을 계속 할 만한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전 축제장을 실험실로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컨셉을 가져가는 게 좋은데, 이게 진짜 세바시처럼 이런 식으로 강연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체험 형태로 갈 거냐에 대한 것들은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모아지는 의견들을 주제화해서 올해의 주제는 뭡니다라고 던질 수 있으면 그게 주제 다양성이고, 내가 올해만 가는 게 아니라 내년도 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보면 축제 가면 장기자랑 많이 하죠. 이 장기자랑하고 원주에서 댄싱 페스티벌을 하잖아요. 다이내믹 댄싱 페스티벌. 경현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기자랑. 어차피 노래 부르는 거 똑같고 춤추는 거 똑같은데, 경연하고 장기자랑의 차이는 뭘까요? 장기자랑은 자기가 그냥 평상시 준비한 거 가서 하는 거고요. 경연은 동일한 주제를 놓고 누가 더 잘 구현하는가를 하는 거죠. 축제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1년 내내 뭔가를 생각하고 그게 그 생각한 것들이 축제에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거 그냥 축제 와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축제를 계속 준비해야 돼요. 1년 내. 그게 이제 축제 일상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출연연에서는 과연 그러면 축제 일상화,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것들을,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를 축제에 나와서 뭔가를 이렇게 어떤 장기자랑이 아닌, 그냥 내가 의도를 하고 우리가 했던 이런 노력이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준다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자신이 있으세요? 일단은요, 제
된 젊은 축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과학 홍보를 하고 있어요.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연구 성과를 가능한 한 쉽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예전에 기자님 계실 때도 많이 아실 거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거를 너무나 어렵게 연구실 용어로 하면 아무도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어떻게 쉽게라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축제 전문성에 대해서는 출연연이 1년 내내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인데 그나마 카이스트는 모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기후 관련했을 때 전 기후 관련 기술을 가져다가 설명을 했더니 그때는 어린이가 아니었어요. 고등학생이 심지어 영어로 돼 있었는데 와서 질문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해줬고 어떻게 보면 그 컨텐츠 부분에서 저희는 이걸로 얘기하시면 이걸 가져오고 저걸로 얘기하면 저걸 가지고 오는데 그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1년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대중이 관심을 가져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론이라도 갖다 놓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 자랑을 어떻게 보면 드려야 되는 건 이번에 과학축제 했을 때 그 화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어떻게 재활용이 되고 어떻게 되고 제품화되고 요거를 보면서 볼 수 있게 했고요. 표준형 같은 경우는 슈레딩거 고양이를 활용해서 양자 기술이 너무 어려운데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하게 했는데 이거 이분이 원래 수제 전문가도 아니고 자기 일을 하면서 이건 플러스 알파로 밤을 새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과학축제나 이런 두 가지가 있지만 이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주제다 하면 저희가 토의를 하거나 이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업에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창의재단에서 제안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끝에까지는 못했지만 이런 축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 좀 해봐 주십시오 해서 저 1차로는 한번 해봤어요. 제가 아는 오스틴 기븐스라고 그 카이스트에 있는 먹방 하시는 교수님도 모셔왔고 그 다음에 김대수 교수님도 모셔왔고 전에 홍보협의회 회장했던 분도 모셔오고 또 기자분으로 구본혁 기자님도 한번 모시고 오고 해서 몇 분들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분들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외국에 계셨던 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중요해도 이게 외부의 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축제 전문가는 아니고요. 지식을 보여주는데 어떻게든 쉽게 보여주고 이 브리지가 되는 게 출연연이 돼야 되고 카이스트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요만한 눈높이에 얘가 왔을 때 걔 눈높이로 설명을 할 거고 어르신이 와서 설명을 하시면 그분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가변이 가능한 그런 게 저희의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설명해 주셨을 때 외국에 없는 저희라고 저희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과학기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킬러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킬러 콘텐츠 기술이 뭔지 저 연구소는 저걸 굉장히 잘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 전시관에 왔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목적으로 이 축제가 기획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출연연이나 저희 과기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주시고 사실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해주시고 저희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는 완전 전문가로서 이건 아니지만 저희가 하는 일 플러스 알파로 더 보여주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원천 소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관광이나 문화에서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는 게 못 하신다는 게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래서 이 융합을 통해서 축제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학축제가 그래요. 과학축제가 조금 너무 이제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소재 어려움이 컨텐츠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시고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들은 저희 쪽에서
이거를 전달하는 방식들을 어떻게 형식화하느냐에 가지고 킬러로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된다고 합니다. 시간 거의 다 돼갔고요. 저기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과학 문화 축제 사례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말고 오늘 토론이 약간은 주제를 한쪽을 제가 좀 몰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강론적인 얘기가 막 자원하고 어떻게 연계시키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과학 축제가 지금 처음 이제 막 발을 내딛는 거라고 봤을 때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말씀드려 주시죠. 네, 그 오늘 주제가 지속 가능한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하는 패턴으로 계속 가면 잘 발전할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좀 저는 이제 뭐 에딘버러를 어떻게 우연히 한 4-5번 가면서 이제 과학 축제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확실하게 이제 그러니까 비교점을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일단 다르고요, 돈이 다르고, 콘텐츠가 달라.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다른 게 사람이 뭐가 똑같지 왜 다르냐? 사람이 다른 거는 그러니까 맨파워가 거기는 그 민간이에요. 35명, 40명. 거기는 35명, 40명이 1년 내내 축제를 위해서 고민을 해요. 그 맨파워가 있어요. 우리는 보세요. 사람이 몇 개월 뭐 이렇게 입찰 내고 막 그 기간도 몇 개월 사실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틀리고, 그러면 우리가 맨파워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제대로 한번 그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매년 그 입찰하고 뭐 이렇게 좀 늦어져서 또 뭐 안 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그 매년 또 업체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뭐 어떤 그 수행하는 기관들이 매년 생각이 다르게 되니까 합의가 있을 수 없고 지속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한번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한번 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에딘버러는 그 뭐 자원봉사자도 200명, 300명 자발적으로 그 참여해서 그런 맨파워도 상당히 또 그 돋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돈의 설계가 다른데 돈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5억을 쓴다고 하고 거기도 한 15억 축제 2주간 동안 쓰거든요. 근데 거기는 거의 15억을 다 쓴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그게 뭐 대전의 예를 들면 대전시에서 관광공사로 가면서 거기에서 또 뭐 좀 빠지는 게 있고 또 거기에서 업체로 가면 또 세금 빠지고 뭐가 빠지고 뭐 해서 한 5억 정도 쓸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투자 대비 뭐 또 성과를 따진다면 그런 식의 돈의 설계가 다르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에딘버러 쪽은 투자의 명목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투자하는데 15억 예산 중에 뭐 한 3, 4억 뭐 이렇게 배정이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지속 가능하도록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는데 컨텐츠도 다르다고 했잖아요. 다른 이유는 아까 지금 계속 말씀하신 뭐 킬러 컨텐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년 가면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죠. 근데 200개, 300개가 2주간 동안 이제 남녀노소 어른들을 위한 뭐 유료 프로그램도 있고 거의 한데 그 200개가 어떻게 탄생했냐면 하나하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과학자만이 아니라 과학자, 예술가, 연극, 배우, 뭐 기자 이런 식의 커뮤니티에서 한 3개월 동안 그걸 기획을 해요. 하나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테스트베드로 무대에 올려가요. 그리고 반응을 또 이제 청중들이나 누구 전문가들한테 받고 그거를 정제돼서 또 이제 축제에 올리는 거죠. 무대에 통과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거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낄 때는 거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지속 가능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우리도 맨파워를 좀 확실하게 하고 예산 구조를 좀 이렇게 설계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콘텐츠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출연연 예술 집단, 문화예술 이런 식의 어떤 기획을 제대로 하면 우리도 잘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뭐 K컬처 되게 유명하다는데 그런 어떤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들보다 오히려 그런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저들보다 우리가 더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맨파워와 돈 설계, 컨텐츠의 어떤 융합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집중을 개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좀 질서를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벤치마킹 통해서 그쪽에 우수한 점들을 좀 가져오고 저희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이 출연료나 이런 거는 굉장히 조직이 잘 갖춰졌다고 생각하니까 잘 결합하는 그래서 좋은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축제 얘기하면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러나는 부분은 적지만 밑에서 수많은 움직임들이 이제 드러나는 게 축제의 현상이라고 봤을 때 많은 수면에서 움직임들, 아까 얘기한 오랫동안의 준비, 그러한 기획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비로소 이제 효과성이 좀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느낀 축제는 많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의미에서의 축제에 대한 개념들은 최근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과연 축제라는 형식이 맞는가부터 생각을 하고 축제라는 형식이 맞다라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답을 드릴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문제를 던져주려고 아주 작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도 하고 제가 좌장으로서 계속 이제 많은 질문들을 드렸고 생각해볼 여지를 마련했는데요. 언제든 뭐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뭐 소장님이나 저나 원천 축제의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꺼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이 좋은 출발점 목임입니다. 출발점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